어제 올라간 스타트업 13화 리뷰에 정말 다양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왜 그렇게 지평이에게 몰입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도산이에 대한 악감정으로 드라마를 너무 비관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는 지적도 있었죠. 인정합니다. 저는 지금 지평이에게 과몰입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리뷰가 많이 편향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감상과 입장이 과연 저만의 입장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리뷰뿐 아니라 티빙에서 진행하는 실시간 톡, 네이버 실시간 반응 등 드라마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평이에게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드라마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1화부터 편지의 비밀이 밝혀지는 10화까지 드라마가 비중을 두고 제대로 묘사하는 서사는 지평이의 서사입니다. 다른 인물들의 스토리는 지평이만큼 깊지 않죠. 지평이만큼 사연 있는 인물은 없어요. 도산과 달미는 간간히 등장하는 외줄타기 로맨스로, 다른 주변 인물들은 가벼운 코미디로, 중반을 넘어서는 순간까지도 드라마는 편지와 지평이라는 인물의 서사가 기반이었습니다. 중요한 스토리로 보이는 원덕의 스토리도, 그리고 달미와 도산의 러브 스토리도, 샌드박스에서 삼산택이 우승할 수 있었던 것까지 모든 사건은 편지와 지평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편지의 비밀이 공개된 이후 서사의 중심이 도달미로 이동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도산과 달미라는 두 인물의 로맨스 사이에서 지평이는 중간중간 위기를 겪으며,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며 계속 중심 서사에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방영한 13, 14화만 봐도 그렇죠. 이번 14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에필로그의 분위기상 드라마가 도달 커플을 응원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를 밀어줘야지 왜 계속 지평이를 사이에 낍니까? 왜 계속 시청자들을 상대로 드라마의 막바지까지 의미 없는 밀당을 하는 겁니까? 지평이의 서사가 너무나도 완벽한 상황에서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이 지평에게 몰입하지 않고 도산과 달미라는 중심 인물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드라마에서 도달이든 지달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드라마의 태도죠. 그 어떤 러브라인이든 그 어떤 서사라도 좋으니 헷갈리지 않게 무엇이 중심인지 확실하게 묘사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응답하라 시리즈의 남편 찾기도 아니고 이렇게 드라마 막바지까지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이유를 제 좁은 식견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어서 14화에서 가장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은 과연 이 드라마가 TVN 공식 홈페이지의 기획 의도와 방영 전 공식 인터뷰의 내용에서처럼 청춘의 성장과 이로 인한 응원을 전하는 드라마가 맞는지입니다. 당장 용산이 스토리만 봐도 그래요. 투자자들한테 명함받았다고 지평이한테 쫄래쫄래 자랑하러 가고 얼마 안 돼서 애가 머리를 다쳤는지 갑자기 지평이를 찾아가 미안하다며 충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도산이가 지평이에게 주먹을 날리고 도와주세요 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난 3년간 용산이는 성장이란 걸 했습니까? 14화 한 회차에서 불과 몇 분 사이에 이렇게 철이 들 친구를 뭐하러 미국까지 보내는 건가요? 달미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달미는 청명컴퍼니 CEO입니다. AI 사업을 하는 회사고 가장 핵심 인력인 개발자가 퇴사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 달미는 누구보다 간절해야 합니다. 대표고 책임져야 할 식솔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도산이를 데려오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인재 앞에서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기 감정만 내세우는 태도는 뭡니까? 이걸 또 할머니랑 엄마가 깨닫게 해줘요. 달미는 지난 3년간 성장이란 걸 한 겁니까? 도대체 이런 스토리를 보며 청춘들이 무슨 위로를 받고 감동을 느낍니까? 어떤 분들은 실패도 청춘의 모습이고 미성숙함도 청춘의 모습이다. 모든 청춘이 성장하고 성공할 필요는 없다. 때문에 드라마가 보여주려는 의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3년 후라는 시간적 설정을 부여했습니다. 이 설정에서 3년 전과 3년 후의 주인공들의 모습이 같다면 이게 맞는 겁니까? 모든 청춘이 성장하고 성공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위로를 하고 싶다는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생각하면 실패와 미성숙함을 드러내더라도 그 속에서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찬 주인공들의 모습 정도는 설득력 있게 묘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인공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 말고는 3년 전의 상황과 나아진 게 뭘까요? 그나마 인재는 잠깐 나쁘긴 했어도 꾸준히 성숙했습니다. 저는 인재 말고는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없네요. 인재의 비중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이번 14화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평소 회차보다 OST가 많이 등장한 듯합니다. 도산과 달미가 나오는 장면마다 감성적인 OST만 깔아놓으면 주인공들의 러브라인에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도산을 찾아온 달미는 갑자기 불편하게 앉아서 잠을 자는가 하면 그런 달미에게 고백하는 도산이의 모습, 어깨를 내어주며 흘러나오는 애절한 OST.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건 로맨스에 대한 서사지 단순한 상황 제시가 아닙니다. 지평이의 서사를 묘사한 것처럼 도달 커플도 그렇게 묘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이러한 이야기가 여전히 도산이에 대한 악감정에서 기반한 불평으로 들리십니까? 지평이에게 과몰입한 한 시청자
시청자의 볼멘 소리로 들리십니까? 지금은 저작권 경고를 받아 볼 수 없지만 지난 1화를 보고 드라마에 대한 칭찬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했던 윤공이었고, 회차가 진행되며 많은 분들께 강력 추천했던 드라마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저도 20대 청춘으로서 달미와 도산이의 시작을 그 누구보다 응원했고, 그러한 청춘을 토닥이던 할머니의 스토리에 감동했으며 항상 칼날 위에서 살아온 인재의 아픔에 공감했고, 좋아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평이의 슬픔에 같이 울었습니다. 너무 공감함에 봤던 드라마예요. 드라마 리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토록 진심이었고 사랑했던 드라마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소 불편하지만 비판적인 리뷰를 진행하는 겁니다. 비판의 지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을 통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14화 엔딩 너무 깔끔했습니다. 자율자동차, 도산이, 달미, 그냥 이대로 드라마가 끝나도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다음 주에는 뭘 보여주시려고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야기를 펼쳐낼 소재가 딱히 보이지 않아요. 예고편을 보니 지평이가 결국 달미를 포기하고 도산이랑 이어지는 듯한 내용이 나오는데 굳이 이 뻔한 스토리를 시청자들이 다음 주까지 보고 싶어 할까요? 이번 리뷰도 다소 격했다면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나름 순화해서 말하고자 노력했는데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어디까지나 14화를 보고 든 감상임을 밝히며 자세한 이야기는 댓글로 소통하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